자, 지금부터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또 오늘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까지 개최를 해서 네. 결국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조혁당 대표를 갖다가 전 대표를 사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조혁당 쪽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떤 약진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지금 뭐 언론 브리핑 같은 게 나오던데요. 정말 조국이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좀 흔들릴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좌파 진영에서 권력 3분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력 3분지계. 예, 사실 그 이재명과 정청래 네. 양분지계가 보여지면 이 둘이 계속 싸우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의 점을 더 만들어서 3분지계로 해야지 뭔가 균형이 있고 뭐 서로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조국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일단 발표한 그 정부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치인,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해서 사면을 한 이유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조국이 무슨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잖아요. 국정 수행으로 표현했는데 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정치 검찰들, 그러니까 정치 검사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국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없습니다. 네. 예.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여기 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네. 택시기사 폭행해가지고 그 징역형 나온 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사면됐고 나머지 은수미 사면됐고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면됐고 뇌물 받은 사람들 다 사면됐고 그러한 사면 자체를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인 그 지금 빈자리를 보니까 조국은 아무래도 그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부산시장을 나가면은 전재수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재수 장관이 안 나가야죠. 안 나가고 그러면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뭐 줄 수 있는 자리는 많으니까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뭐 다음 뭐 약속을 뭐 충분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거고 조국이 일단은 왜 오늘이 그 8.15 그 특사를 했던 이유가 특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 특사가 있고요. 뭐 3.1절 특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신년 특사도 하긴 합니다. 네, 하기도 하고 8.15 특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근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해 특사를 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봐도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뭐 특사를 하던가 하는데 지금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8월 달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성탄절 특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게 뭐가 있냐라는 것에서 그 문재인이 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조국의 책을 추천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나가라고 특사를 내주는 겁니다. 그 성탄절에 특사가 된다고 하면 지방선거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년 특사도 그렇고 3.1절 특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 나가라고 특사를 한 거고요. 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와 싸우기에 모양새가 빠져요.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와 싸우던가 혹은 뭐 김어준하고 싸우던가 이게 모양새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할 칼자루를 꺼내준 거죠. 본인을 대신한 칼자루를 조국을 나와라 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테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당하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 달래주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딱 2달째 딱 보니까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주식 관련 문제부터 해서 이게 계속 본인 전국 주도권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이 협조가 안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너네끼리 한번 그 붙여봐라 라고 해서 조국을 꺼내준 거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땡큐죠. 양당 체제 깨트린다는 게 이 권력 3분지계에 가면서 뭐 이 양분지계로 간다고 하면 행정 권력 대통령 말고
진보 진영에서 정치 권력은 조국과 정청래 둘이 가겠다. 물론 그 균형은 민주당이 167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조국 혁신당이 12석, 1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이 불균형입니다. 예. 여기는 지역구 다 갖고 있고 여기는 비례를 갖고 있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쫓아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조국 혁신단이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어디 후보를 내겠다 다다다닥 특히 호남 지역에 내겠다 다다다닥 받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당장 계양구 선거 그 재보궐에 있는 총선 계양구나 예.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그 충청도만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라고 하지만 그 역대 표를 계산해 보면 분산이 되면 그런 보수 진영이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협정을 해가지고 지역구가 너희가 나오면 우리가 안 나갈게. 예, 우리가 맞습니다. 나올 땐 너희가 나오지 마. 예, 뭐 합당까지는 안 가고 합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양구랑 그 총선 지역구는 우리가 후보자 안 낼게. 대신 부산시장 너네가 후보자 내지 마.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가는 방향은 우리끼리 한번 잘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있죠. 뭐냐면 장관직을 1년도 못 채운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나가면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해수부가 뭐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매듭을 짚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들이 선거를 나가게 되면 지방선거를 나가게 되면 장관을 관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 많은 그 지자체장 중에서 하필이면은 제가 조국을 예. 부산시장으로 네. 딱 꽂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예. 쉽게 가는 습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쫄보고 그렇게 좀 곱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안전한 꽃길만 간다. 예, 꽃길만 간다. 왜냐면 본인 그 법대 출신이신데 사법시험도 뭐 그 공부 안 했고 예. 사법시험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결점을 못 찍었고요. 선거도 지역구 선거로 나가 당선된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로 받았죠. 나가 예. 당선되고 이렇게 정치권의 균형에 의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케이스인데 정말로 큰 정치를 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나오겠다라고 시원하게 지르던가 혹은 아니면 총선 중에 험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총선 재보궐 열리는 것 중에서 예. 험지를 나가겠다라고 하던가 뭐 아니면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내가 겸허하게 반성하겠다. 그럼 교육감 선거를 나가던가 뭐 서울시 교육감이든 경기도 교육감이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최근에 그 선거 그 지표를 보면 그 부산이 PK 지역이 그 국민의힘의 안정권이라고 확언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운대구나 몇 개 빼고는 확언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여러 가지 지표를 계산을 해서 부산시장 선거를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그 딸이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나 등등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부산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신들이 내 딸을 갖다가 중졸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부산을 사랑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출마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처음부터는 뭐 답변을 안 하고 한 추석이나 11월 지날 때까지는 천천히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함합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맹점을 부산을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약간 사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2월 달에 김관진, 김기춘 사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도 대통령 되자마자 2개월 만에 사면을 꺼내 들었다는 거. 이 문제가 내로남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4년 2월 달에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당대표가 사면권을 남용하냐. 이거 그 사면을 바로 하게 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군주 국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왕권 국가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작년에 재판받고 확정된 사람들을
대통령 되고 2개월 만에 아직 형기에 대해서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지금 재판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대법원에 지금 상고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 중에 이 사람들은 나도 차라리 빨리 재판 받을 걸. 시간 끌지 말고 막 증인 부르면서 사면이 되니까요. 증인 부르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재판 받을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2021년 12월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고 입장을 꺼내 들었을 때도 당시 이재명 그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적절치 않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와 대통령 된 후에 사면 제도에 대한 발언이 너무나 행동과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재명은 내로남불이니까 비판하면 뭐하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간 이번에 조국이 풀려나게 되면 과연 조국과 정청래 간에 어떤 싸움이 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이게 권력이라는 게 서로 나눠갖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국혁신당이 또 덩치를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나오려고 한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좀 화가 나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좀 약간 좀 그 잡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마지막에 뭘 위한 싸움이냐면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 차기 대권 후보들의 그렇죠. 싸움입니다. 대권 후보들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정청래나 조국 뭐 대권 후보들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최고 정점을 싸움을 지켜보면서 관전 포인트를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위아영을 왜 안 윤수미를 풀어주는데 윤수미는 그 사면을 시켜주면서 이화영은 사면을 또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형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화형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나왔다. 은수미보다는 또 이화영이 좀 더 최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화영에 대해서는 좀 아껴두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 의사가 반영될 수가 있어요. 이화영이 지금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문재인이 그 주말 사이에 라이브하면서 그 조국 책을 소개하면서 독고방에서 지금 있다. 아니 왜 독고에 있습니까? 잡범인데 그 문서 위조한 잡범인데 사람들 다 같이 있는 홍고방에 있어야지. 독고방은 정치범들이나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는 사람 독고방에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독고방에 계시잖아요, 혼자. 근데 이화영이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수감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화영이 만약에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또. 거기서 아무도 나게 건들지 않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아니 사면이야 이번에 8.15 성탄절 내년 신년 3.1절 천천히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람을 갖다가 사면을 시켜주면은 이게 또 미국에서 굉장히 심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타임은 쉬자. 야 설득을 했겠죠. 내가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좀 해야 되니까 성탄절에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화영 스스로도 조금 더 있어도 된다라고 그러한 암묵적인 얘기가 돼서 그래서 충분히 사면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사면이 되잖아요. 그럼 나와서 매체가 달려들면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떠들게 됩니다. 사면이 돼서 뭐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이화영이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경기도 부지사 있던 시절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하다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된 사람들은 일단은 이재명하고는 전혀 약간 사건상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은수미가 성남시장을 했지만 사건상은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면 포인트가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